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63포인트, 0.17% 하락한 2175.60에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역시 0.17% 내린 746.70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보합권 내에서 장을 마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앞두고 관망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먼저 미국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면요. 시장은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달린 이후에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듯합니다. 이 중국 양해와 이번 달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G2의 최종 결론을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팽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종합지수 오늘도 상승하면서 나흘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과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에 힘입어서 대다수의 전문가들 4분기 초까지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시장 조금은 힘겨워 보이는데요.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 성장 동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 중국 증시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자체 이 국내 경기에 대한 불안감 또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은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정말 반가운 얼굴이 오셨네요. 다비드 전문가님 오셨는데 우리 네. 오늘장 살펴보기 전에요.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또 한 두 시즌 지나고 9시 방송에서 또 이제 히든스탁으로 좀 넘어오게 됐었는데 그동안에 또 히든스탁에 정이 좀 붙어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 방송에 나오고 좀 싶었습니다. 제가 좀 좋은 종목들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제가 또 종목들을 막 추리해 나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재밌는 방송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좀 연결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즐겁게 그다음에 재밌게 시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나흘째인가요? 아까 중국 증시는 나흘째 상승 랠리가 보인다는데 우리 코스피는 나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이 코스피 시장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중국 지수나 이 미국 지수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게 국내 증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최근 들어서는 중국 지수는 상승이 나와주고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 이슈도 있겠지만 MSCI 이 중국 A에 대한 지분을 좀 더 들어간다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물량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다 한다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에 대형주 외국인 물량 가장 들어와 있는 이 상위 종목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본다고 한다면은 코스피 중에서도 코스피 200 지수를 보겠습니다. 200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보다 좀 더 가파른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지수가 보통 저점을 찍어주고 지금 조정을 주는 모습 본다 한다면은 상단에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저항 지지 역할을 하던 공간이 이번에 거의 저항 역할로 한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구간은 항상 얘기했죠. 지수가 적당히 반등이 나오고 실제 남북기업주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 사실상 대장이라고 볼 수 없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면 주도업종이라 볼 수 없는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도 살짝 그냥 안정적으로 반등이 나오다가 대세 우상향 나오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승세가 나온 것도 아니다. 그럼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저점을 찍어주고 저점에서부터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회는 아마 저점과 고점의 중간점 부근인 한 274.6포인트 코스피 200지수 기분으로 본다 한다면은 275포인트 이 장기 이평선의 지지가 받는 구간까지 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저점에서부터 우상향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 최저점 매수기를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근데 오늘 또다시 떨어졌더라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2.30%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사실상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갤럭시 관련 이슈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우상이 나왔다고 한다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죠. 갤럭시 이슈 2월 25일 이후에 MWC 갤럭시 폴드 이슈가 끝나고 나서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맞춰가지고 과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번 기술적 반등에 맞춰서 올라가긴 했지만 이슈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모멘텀도 없고 이번에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이다. SK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D램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를 따라 올라간 거죠.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한다면 당연히 조정 주는 게 당연한 거다. 지금 대형주가 한번 밀리고 SK, 삼성전자 밀린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냥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점 이제 곧 나옵니다. 그 구간을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다가 이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굉장히 좀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는 장 초반에는 좀 강세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자리에서 다시 좀 되밀리고 오히려 이제 장 마감 때는 좀 힘을 써주면서 좀 후강의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그 패턴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요즘에 그 시장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이제 1월 달부터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코스닥은 그렇게 좀 빠지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위쪽으로 막 돌파가 나오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에서 이제 좀 급락이 나와버리고 남북 경협주들이 워낙 많은 그 테마들을 형성을 하고 한두 종목이 아니고 뭐 10종목도 아니고 몇십 개 혹은 뭐 100개 이상의 그런 그 테마가 좀 형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쇼크를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대장주의 이제 그 역할을 잘 못해주면서 계속해서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코스닥에서는 사실 그 좀 수치적으로는 막 올라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눈치를 보면서 같이 좀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장에서 그 주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때 종목들을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이 뭐 일주일 정도 그다음에 지난주에 급락이 한번 이어졌던 흐름은 나왔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매수하고 그다음에 더 수익 실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실 2019년도 상반기 때 넘어와서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1월 달에는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2월 달에는 이제 그 경협주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정책 수혜주들의 뭐 이런 랠리들도 나왔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주인공도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제도 생활하시고 그제도 생활하시고 지난주에도 생활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냥 밖에만 나갔어도 미세먼지 이슈가 한번 불어오겠구나. 지금 이 정도로 나가고 있으니까 정부 측에서 정책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구나. 누구나 기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이 지금 어떻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섹터와 종목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모두 상승분들을 다 보여줬었고 우리는 이쪽에서 이제 먹거리를 굉장히 좀 많이 창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테마주들이 더 집중을 받는 대장주들이 못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재료주들 혹은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기회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약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의 이동이 메이저 수급들이 제약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종목들만 미리 잘 편입을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시장이 떨어져도 내 계좌에는 빨간불이 신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기회장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기회 속에서 딱 우리가 포착해야 할 종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께서 태경화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전에도 목 아프고 코 아프다고 했는데 아까 코스닥 진단을 해주실 때도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좀 주도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이 그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일단 태경화학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미세먼지 관련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나요? 네, 당연하죠. 쓰고 다니세요? 네. 네, 사실상 이제 미세먼지라는 게 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마스크를 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목이 칼칼하고 미세먼지가 많다 그러면은 마스크를 쓰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관련 종목들은 웰크론이 좀 많이 갑니다. 마스크 관련 종목인. 근데 웰크론이 가고 나서 이젠 마스크로 안 되겠다. 이제 실제 마스크가 끝나고 나서 종목이 간다 한다면 뭐가 가냐? 이제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좀 공기를 집안에 있는 공기를 왜 아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드신 뭐 부모님이나 좀 할아버지도 있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공기청 관련 위닉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관련된 하츠라든가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정말 미세먼지 관련, 황사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한다면은 그게 바로 인공강우 관련주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경화학이 바로 그 인공강우 관련 종목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강우라는 게 뭐냐? 바로 아시겠지만 이 구름에다가 드라이아이스를 뿌려서 직접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갈 수 있게끔 미세먼지가 충분히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인공강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공까지 왔다. 사실상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물론 아직 인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가루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세먼지 관련주가 갈 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오를 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세먼지 관련주가 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 우리가 테마주들을 본다 하더라도 수소차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종목들 본다 한다면은 남북교역주 갈 때까지 가면은 이제 정말 이슈가 없는 종목들까지도 조금만 엮여 있어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 만큼 갔다. 그럼 이제 오늘자에서 나왔던 위닉스라든가 하츠 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먼지 관련 급등이란다면은 거의 마지막 구간이고 태경화학이 그 마지막 이 차를 탄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처음으로 인공강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상한가를 마치고 바로 장 마감까지 해서 음봉으로 때려버리는 이 윗꼬리를 강하게 내면서 빠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오늘자에서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구간에 물리셨던 분들이 오늘자에서 매도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이 고점에 있는 사람들 다 팔 수 있게끔 더 올리겠는가? 이번에 한국과 중국이 인공강우를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점 이슈도 아니고 중국이랑 같이 진행하는데도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미세먼지 마지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점에서 시작한 종목들, 저점에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찍을 때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또 공동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결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중국 정부가 우리 때문에 그런 거 확실한 근거를 내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미세먼지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 아까 우리가 마르스 전문가께서 하츠 굉장히 강조해 주셨거든요. 많이 네. 올랐다라고 했는데 오늘 특징주로 가지고 오셨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원고를 좀 몰래 훔쳐봤는지 지금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하츠라는 종목을 오늘 뭐 가장 강력한 종목이었고 오늘 시장의 좀 주인공이었던 종목이기도 했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하츠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지금 피날레를 장식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늦게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도 그랬고 그다음에 그제도 그렇고 지난주서부터 미세먼지가 좀 굉장히 심했었죠. 뭐 목도 아프고 제가 세차를 하고 나오고 며칠 그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나됐는데 차가 다시 좀 똥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짜증났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이제 차트에서도 그렇고 종목들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발표했었던 뭐 저감 조치 이후에 그게 이제 뭐 사실 뭐 그 별다른 내용들이 없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만한 그 솔루션이 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막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국민들한테도 막 이제 이런저런 불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정부 측에서는 뭐 이제 강력한 멘트를 좀 뱉어줬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종목들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이제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쭉쭉쭉쭉 튀어나갔고요. 앞으로 이제 뭐 이번 주 안에는 뭐 아직 안 올라갔는데 너도 미세먼지 관련주야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기에는 지금 너무 늦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종목들을 담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 흔히 보이는 그다음에 눈에 보이는 상승률을 보이고 눈에 보이는 테마들이 또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하츠라는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나와서 히든 스탁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다비드가 가장 좋아하는 바닥 돌파, 그다음에 역대급 거래량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들, 우리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 이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하츠라는 기업은 과거에 지금 소외를 많이 봤었다가 여기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을 한번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1년, 2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대규모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짱대 양봉을 키우면서 올라갔었던 이런 부분들 여기서도 이제 미세먼지의 첫 번째 이슈를 받으면서 하츠라는 기업이 상방으로 이제 올라갔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느냐? 거래량이 쭉쭉쭉쭉 줄어들면서 다시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힘을 좀 빼놓고 있는 단계라는 건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 뭐 장기 이평선 위쪽에다가 계속해서 이제 지지대 잡아놓고 꼬리 밟고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준비와 에너지를 좀 응축시키고 매물을 좀 소화해내는 과정들을 좀 만들어 놨었죠. 우리는 항상 올라가고 날아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날아가야 될 종목이죠. 그럼 충분히 미세먼지 이슈가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책에 대한 멘트들이 기대가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이런 타점에서 충분히 미리 선취를 좀 할 수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간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좀 당연했었던 급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들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어 놓고 날아 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츠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하고 차트에 대한 예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패턴들,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바닥 돌파, 그다음에 쉬어가는 구간들에서 이제 미리 선취, 그다음에 급등 시의 수익 실현 이 패턴만 잘 알고 계신다고 하면은 3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들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5월 3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미국의 제약과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 회사일까요? 아니면 제약 바이오 회사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상 이 투자 회사든 제약바이오 기업이든 어쨌든 간에 사실상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의 제약바이오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한다면은 사실상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닙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갑자기 제약바이오 투자를 하면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고 제약바이오 이슈를 하면서 미국 제약바이오 투자하면서 공동 임상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뭐 2배에서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바로 미국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이슈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예시로 든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과거 우리가 2018년도 3, 4월 달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AACR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 본다 한다면 바로 크리스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이라는 종목 본다 한다면 마찬가지였어요. 크리스탈 자체는 제약바이오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슨 이슈를 가지고 2018년도에 100%가 넘는 급등세가 나와줬냐. 급등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 한다면 바로 아시겠지만 미국의 CBT 바이오파마라는 제약사와 함께 뭘 만들었습니까? 면역 항암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만든 약은 사실상 임상이라든 결과로 봤을 때는 뭐 대한민국 전 세계로 봤을 때 5위 안에 든다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약을 판매를 할 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다 했어요. 그럼 누가 파는 게 낫냐? 참 미국 제약사가 파는 게 나은 거고 대한민국에서는 잘 팔아봤자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기술과 실제 미국의 제약바이오를 합쳐진다 한다면은 더 나은 약과 더 강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신약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맞춰가지고 크리스탈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얼마 10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다른 종목들을 본다 하더라도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이넥스도 2018년도 4월달, 3, 4월달이죠. AACR이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이 나왔습니다. 바이넥스란 기업은 실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암학회 관련주로 실제 항암 관련주로 급등이 나는가? 바로 미국의 페프로인바이오라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미국 제약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바닥 대비 100%가량의 급등이 나왔어요. 이런 모습 본다 하더라도 크리스탈이나 바이넥스나 제약바이오에 연관이 있든 없든 미국 제약바이오에 투자한다는 이슈만으로 제약바이오 이슈를 받고 항암 이슈를 받고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셨습니다. 췌장암 치료제 그리고 미국에서 희귀 약품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회사가 지금 개발을 한 걸까요? 말씀드린다 한다면은 지금 투자한 기업이 개발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그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개발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드리는 희귀 의약품 지정이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희귀의약품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사실상 이 제약을 임상을 할 때는 시간이 들고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1상, 2상, 3상이 될수록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제약바이오에 대한 원가, 실적까지 반영이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미국의 희귀의약품 지정이 됐다 한다면은 임상이 1상에서 2상, 원래 3상까지 가야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희귀약품 지정된 거는 2상까지만 가도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나 충분히 이슈를 받고 있다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실제로 미국의 희귀약품 지정을 받았던 기업들이 뭐가 있는가 본다 한다면 과거 2018년도에 녹십자세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이슈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미국의 췌장암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받은 기업이 방금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녹십사젤도 같은 이슈였습니다. 히든 종목이 아니라 같은 이슈로서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어요. 바로 아시겠지만 저점에서부터 췌장암에 대한 미국의 희귀약품 지정을 받으면서 대략 150%, 200%까지 급등이 나와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의 종목은 뭐냐? 녹십자세는 국내 기업이라 했죠. 근데 지금 인증받은 기업이 어디다? 미국 제약사다 말씀드렸고요. 다른 희귀의약품 지정받은 기업 본다 한다면은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은 아시겠지만 줄기세포 만드는 기업이에요. 어떤 줄기세포? 바로 루게릭병을 치료할 수 있을 만한 줄기세포 치료제입니다. 솔직히 루게릭병 같이 희귀병 같은 경우 치료하기 쉽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루게릭병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미국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저점 대비해서 100%가량은 우상향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희귀의약품 지정이라는 걸 미국의 FDA를 통해서 받았다 한다면 임상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슈적인 부분이나 충분히 과대하게 상승이나 급등세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건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제가 옆에 뵀는데 정말 열공모드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찾고 계셨거든요. 혹시 네. 찾으셨나요? 일단은 후보 종목들을 좀 네. 몇 개를 봤는데 이 중에 있는지는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은 처음에 이제 강조를 해주셨던 게 이제 뭐 미국 쪽에 뭐 기업 투자사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두 종목으로 좀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필룩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사업 분야가 이제 뭐 전기 소재 뭐 이쪽으로 이제 그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미국에 이제 자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미국 자회사가 그 제약 섹터에 있는 그런 기업인데 나스닥 상장 준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12월 달에 굉장히 좀 히트를 쳤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신다고 하면은 필룩스라는 기업이 최근에 그 수급 자체가 뭐 기업 그 기간에 수급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제 뭐 바닥을 좀 기어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 좀 부각이 되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을 받고 재료를 받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상승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 더 좀 초기 더 좀 세게 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넥스트비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건강식품 이쪽으로 이제 원래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약 쪽의 사업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인수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 넥스트비티가 미국의 투자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약간 이쪽 같기도 한데 그 렉산이라는 그 미국 투자사가 있는데 이번에 뭐 신약 후보 물질의 뭐 이상 임상을 뭐 진행을 한다던가 그다음에 요런 그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과거에 이제 막 급등을 했었던 요런 모습들도 이제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좀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한 번, 그다음에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계속해서 이제 같은 저항대를 좀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두드리다가 이제 여기서 돌파가 나오면은 강한 시세가 이제 여기서 위쪽으로 뽑아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차트의 길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적으로 넥스트비티가 이제 그 히트 상품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미국에서 그 FDA 뭐 승인이라던가 혹은 뭐 이슈를 좀 받았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쪽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필룩스랑 넥스트비티 두 개를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께서는 필룩스 그리고 넥스트비티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거래량이 포착이 됐군요. 그러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상 이 종목의 차트만 본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거래량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란 말 그대로 그 종목의 힘이고 그 종목의 파워입니다. 거래량이 없는 종목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매수도 없고 매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많다. 그럼 그 종목 충분히 아직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매수도 많은 종목이고 매도도 많은 종목이에요. 근데 1년 만에 지금까지 움직임이 없고 거래량이 안 나오다가 이번에 제약바이오 AAC와 미국 아마케에 맞춰서 충분히 이거는 미국에 대한 아시겠지만 췌장암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까지 이슈를 받아주면서 특히 뭐냐? 미국의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그 이슈를 모두 충족하는 부분에서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나왔다. 그럼 충분히 아시겠죠? 이 종목은 지금부터 올라가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고 이번 1년 만에 터지는 거래량을 통해서부터 우상향이 시작됐다 보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3월 29일 AACR 이전에 갈 만한 종목들 중에서도 아마 가장 강력하게 갈 수 있으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아닐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비드 전문가님 이 네. 최대 거래량을 한번 포착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저는 이미 네. 아까 그 예시 종목 중에 혹시나 정답이 있다면
어느 종목인지 좀 알 것 같거든요. 한번 저도 찾아주시겠어요? 좀 느낌이 하나 오는데 앞서서 이제 뭐 췌장암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화면 보이면 네. 보여주시면은 과거에 이제 좀 뉴스와 이슈 그냥 그대로 나와 있는 HTS의 좀 뉴스를 좀 보시면은 뭐 특징주 뭐 이렇게 해서 뭐 췌장암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뭐 보시면은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녹십자랩셀, 바로 어제 히든 종목이었고요. 필럭스가 일단 많이 보입니다. 멋쟁이 하면서 동성제약, 현대바이오, 알파홀딩스, 그리고 필럭스가 좀 보여요. 자, 마르스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정답자가 사실상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있다고요? 네, 지금 솔직히 정답자를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네. 아마 많이들 예측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보신 종목들 중에서는 없지 않을까, 지금 없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비드 전문가님 한번 믿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에 이하나 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테마가 소진이 됐으니까 새로운 제약 테마로 갈아타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에 좀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해를 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에 제약주들이 바닥에서 좀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 있는 차트가 이제 제약 업종 차트인데 사실 과거에 이제 코스닥과 같은 그림을 그렸던 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코스닥보다는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약주들이 잘 갈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한 내용도 시장의 상황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좀 빠그러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차익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수급을 좀 뺏어가고 있었던 강력한 테마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경협주와 그다음에 제약주의 반대급부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특정 인물 관련된 정책 수혜주도 이제 재료가 소진이 다 되어버렸죠. 그다음에 수소차도 이제 부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최근에 반등을 했었던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좀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엿봤었던 제약주가 충분히 또 수급을 집중을 시키기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제 뭐 3월달 상반기에는 제약주들이 좀 잘 간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왜 우리가 제약주를 봐야 되냐면은 일정들이 좀 잡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3월에 이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번 3월 29일부터 해가지고 4월 3일까지는 미국에 이제 암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R&D 기업들한테 있어서는 이 암학회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멘텀을 앞두고 일정을 앞두고 거기에 맞춰서 제약주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거기에 이제 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뭐 최근에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기업의 뭐 재무 구조와 상관없이 더 강하게 튀는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1월 달에는 JP모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적과 그런 방향성이 파트너링에 대한 부분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번 3월 달에 나올 암학회에 대해서는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R&D의 성과를
발표하는 그런 이제 그 행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수급들이 그 코스피의 대장주에서 빠져서 어디로 가나 하고 봤더니 연기금이 계속해서 제약 종목들, 묵직한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중소형 종목들까지 연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이 제약주의 섹터와 테마와 여기에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당장 우리가 매수하고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CARTT. 제가 저번에 봤던 것 같은데요. 면역 관련된 거. 아,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상당히 좀 네, 열심히 업그레이드가 공부하고 되셨네요. 있죠. 네. 예전에 막 빅뱅 노래를 불러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 다시 종목에 대해 내용들을 좀 보신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아랫줄에다가 지금 제약 바이오들이 가장 잘 날아갈 수 있는 모멘텀, 당연히 이제 뭐 항암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암학회를 앞두고 종목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R&D 성과 발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카트T라고 해놓은 거는 그 면역 항암에 관련된 그 새로운 이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한테서 세포를 추출을 하고 거기다가 이 유전자를 재조합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암세포랑 싸울 수 있게 좀 키워주고 다시 이제 재주입을 함으로써 이제 암을 치료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카트T라는 이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도 면역 항암제 개발의 글로벌 트렌드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약주들, 나는 날아가는 제약주들, 상한가를 가는 제약주들 한 번씩 매매해봤어 하시면은 그 종목의 이제 특징주 이슈를 봤을 때는 딱 이런 내용들, 제가 말씀드리는 카트T라는 내용들이 다 이제 좀 포진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약바이오를 이끌 때 그 중에서도 더 강하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이슈를 담고 있는 종목들에서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여기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기까지 면역 항암에 관련된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이 좀 추려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르스 전문가님 한번 추려 주셔야 되겠어요. 가장 유력하다라고 싶은 거 한 종목만 추려 주시겠어요? 네,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많아지겠는데, 중요한 거기서 카티 세포에 대한 면역 항암제를 말씀드린다 한다면 거의 뭐 혈액암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혈액에 직접 주사를 해서 그걸로 인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 가장 뭐 대장이라든가 아니면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는 카티 세포 중에서도 바로 이 바이로메드에 대해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로메드가 최근 들어서 전고점을 거의 돌파하기 직전인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한다 한다면, 이번에 AACR 이슈와 카티 세포 이슈를 받아서 간다 한다면은 아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바이로메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종목 이외에 또 뭐 다른 종목이 있을까 물어본다 한다면은 2018년도에 이번에 이슈를 받고 급등 났던 종목이죠. 바로 제넥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제넥신이라는 기업은 2018년도에 급등세가 대략 한 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인데, 왜 올라갔냐? 이 6천억 규모의 중국의 기술 수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카티 세포에 대한 면역 항암제를 중국에 수출하면서 이슈를 받았고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저점을 찍어주고 추세 우상향이 만들어지고 있다.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준 부분이고요. 충분히 전고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종목이 아닌가, 제넥신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으로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비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기관이 계속해서 사고 있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요즘에 왜 지금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는데 지금 수급에 메이저 수급들이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의 물량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이제 단발적으로 올라갔다가 마는 그런 수급들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간계 순매수가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9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기간 쪽에서는 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시장이 뭐 밀린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요즘같이 재미없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기간이 바닥권에서 수급들 잡아놓고 한 방에 올려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시면서 좀 예제 종목들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빠른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무게감에 대비해서 이 종목이 뭐 단기간 안에 30%의 상승률들이 일주일 안에 이제 나왔던 이런 상황인데 이 종목도 보신다고 하면은 외인과 그다음에 포함한 기관계 그다음에 연기군들의 이제 그 순매수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무거운 종목들이 하루 만에 막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그다음에 어제 주인공이 됐었던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보신다고 하면은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지난 1월 4일 날 하루 만에 24.61%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제 같은 경우는 8% 정도의 상승,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12%, 그래서 이틀 만에 뭐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최근에 올라갔었던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은 연속적으로 기간계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한 방에 폭발적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되는 거죠. 근데 앞서서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종목보다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순매수의 연속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종목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수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과거에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보다 그 배 이상으로 변동성을 한 방에 키울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목표를 굉장히 좀 단기간 안에 뭐 30% 이상의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을 종목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예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께 캔서록,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께 넥스트비티 왔고요. 캔서록 같아요 하면서 멋져요 라고도 왔고요. 제넥신도 보이네요. 그리고 1470님 다비드 전문가 정답 하면서 넥스트비티 하트 뿅뿅 하고 보내주셨고요. 필룩스도 보이고요. 툴젠도 보입니다. 그리고 2656님은 금요일에 저희 상담해드리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넥스트비티가 정답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생각보다 이 다비드님이 조금 저격을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좀 잘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인데 넥스트비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점을 찍어주고 전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분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1년 만에 최대 거래량 나와주면서 돌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제약바이오, 미국의 렉살이라는 투자사 이슈를 받으면서 단기 급등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공략하셔라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는다고 한다면은 저점의 매물대 구간입니다. 2060원 라인대고요. 2060원 손절가 안정적으로 잡으시면서 들고 가셔라 말씀드리겠고, 고점은 상단의 매물대입니다. 목표가는 일단 2,500원까지 보시고 2,500원 돌파가 나와주면은 아마 충분히 3,000원 뭐 그 이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넥스트비티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 2,500원 그리고 손절가 2,06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히든 스탁이 이번 시즌 또 첫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기법에 맞는 그다음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제가 달려가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기법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필히 담아야 될 2019년도 3월 달은 제약주의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손실이 따라오고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기쁨의 수익 실현이 오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 이런 기쁨의 수익 실현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3월 달에 있을 아마케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지금 최고의 종목을 미리 매수하셔서 앞으로 미리 수익들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 스타일을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가온까지 왔다라는 거는 미세먼지 관련 종목이 거의 끝나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베리아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도 거의 거쳐나갈 것 같으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는 고점 따라잡지 마시고요. 새로운 종목,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공략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그다음에 잘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발빠르게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과 미리 준비한 사람은 이미 수익률의 격차가 벌어져 있겠죠. 그다음에 올라갈 종목 제가 오늘 히든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저의 방송에 따라오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제가 또 빅뱅 노래를 불러드렸었는데 오늘도 네.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요. 되게 당황하신 거, 되게 좀 당황한 그런 자, 느낌인데. 오 해피데이. 네. 자, 오늘 우리의 시청자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릴 이 무료 방송 내용이 쑥스럽네요. 아마케 최대 수혜주라고 하시는데 그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3월 초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럼 이제 3월 중순,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때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앞에서 이제 마르스 전문가님도 계속 뭐 제약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케에 대해서 거기 뭐 R&D 내용이라던가 뭐 임상에 대한 내용들 거기에 맞춰서 기대감이 불어진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도 충분히 막 상한가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잘 준비를 해둔 사람들만이 일단 뭐 3월 달이 이제 끝나갔을 때 충분히 웃으면서 나의 지금 수익금들을 챙겨가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어떤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냐면은 그 암화폐의 최대 수혜주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테마주들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해드리는 방송에 따라오셔서요. 좋은 내용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